예, 이번 시간에는 그 큰 타이틀 두 번째로서요, NDT의 국내 및 해외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비파기 검사 및 방사선 규제 현실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국에 비해서 한국은 RT 방사선, 그러니까 RT 방사선 투과 검사 사용 천국입니다. 천국. 세계적으로도 방사선 투과 검사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물론 과거까지.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세계 기준에 맞게 굉장히 까다롭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방사선 천국이다 보니까 뭐 물건만 맞으면 다 RT를 찍어요. RT 단가가 싸잖아요. 싸니까 무작위로 막 찍어요. 그래서 조금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 화학 플랜트, 조선해양, 기계산업 쪽의 방사선 투과 검사는 비파기 검사가 그만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촬영할 수 있고 단가가 낮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산업의 발전하는 데도 큰 이바지를 했다. 기간 산업에도 해당되는 건데 그런 비파기 검사가 3D로 추락해서 이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그렇게 비파기 검사가 쉽게 접근해서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이득을 본 기업이 누굽니까? 비파기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방사선 맞아서 병들고 야간에서 힘들고 저임금으로 고통받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미래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비파기 검사는 이제 바뀌어야 된다. 우리나라의 국민 그 수준에 맞게 비파기도 바뀌어야 되죠. 왜 다른 사람은 발전하는데 비파기만 30년 전, 20년 전하고 바뀐 게 없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도를 이제 바꾸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여러 정부 기관에서도 이렇게 이제 실제 기간 산업에 버금가는 그런 육성 정책이라든지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사회적 환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장 규제가 또 미흡했다는 거죠. 과거에 지금 말씀드린 거는 과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은 뭐죠? 방사선 사용하는데 이제 그 규제 기관에서 불시 감사라고 이제 예고 없이 수시로 감사가 옵니다. 점검하러 와서 이제 지적서 끊고 벌금 물고 영업정지 당하고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은 과거에부터 이렇게 했다면은 지금 비파기가 이렇게 그 초라한 직업으로 떨어지진 않았겠죠. 그나마 저는 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비파기 검사업을 이제 직접 운영하고 있고 경영자로 있는데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저도 힘들어요. 사업 유지하기. 저단가에 힘들죠. 사람 구하기 힘들죠. 또 굉장히 많은 자격을 요구하죠. 또 방사선 규제는 굉장히 심해지죠. 그럼 매출은 떨어지는데 유지는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은 정말 비파기 검사가 우리 산업에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정상적인 위치로 와야 된다. 그래서 제 개인으로 그런 생각보다는 정말 비파기 검사가 이제 변해야 된다. 이제 그 자리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그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몇 번에 걸쳐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발주처는 방사선 투과 검사에 그 이익을 보는 업체입니다. 그냥 낮은 비용으로 방사선 투과 검사를 할 수가 있죠. 아무런 허가 조건에도 발주처는 관여하지 않죠. 그래서 발주처나 시공회사는 방사선 안전관리라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실제 산업안전에는 계단 올라갈 때 표지판 붙여야죠. 우리 얘기는 아시바 다 점검합니다. 그런 산업안전은 점검하면서 그 위험하다고 하는 방사선 안전 점검을 안 해요. 그건 비파기사 스코프라 이거죠. 정말 잘못된 그런 그 과거 관행. 그래서 그 발주처도 비파기에
어떤 발전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 이득을 봤다고 봐야 됩니다. 정말 앞전 강의에서와 같이 외국에서처럼 그렇게 방사선이 그 활용이 규제가 심했다면은 이런 그 선박을 건조하고 이런 용접을 하고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제 발주처도 이제 비파기 검사를 양성하는 쪽으로 그래서 같이 가는 동반자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될 그런 이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안전관리는 전문 업체만 강요하고 과거의 사고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계약에서 필름 단가 줬는데 왜 우리가 방사선 안전관리 우리가 하느냐. 법적으로도 책임이 없다. 그런 이제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은 이제는 이제 그 발주자 규제법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발뺌하는 것도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런 부분들이 누가 잘못됐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 비파기를 정상화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비파기 회사가 변해야 되겠죠. 정말 비파기 회사를 경영한다고 하면은 비파기 애정이 있는 사람이 비파기 회사를 경영해야 됩니다. 내가 비파기를 경영해서 돈만 빼먹겠다. 그런 사람들이 경영하면은 과거에 비파기를 되돌아갑니다. 비파기의 단가가 싼데 무슨 제대로 돈을 빼먹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임금 적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의 이제 경영 방식도 탈퇴해야죠. 비파기 검사가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를 잡으려면은 이 직업이 융성해야죠. 나만 돈 벌어먹고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비파기의 경영자, 저도 경영자의 한 사람이고 저도 반성할 게 많고 과거에 참 과거부터 좀 더 내가 노력했으면 더 바뀌었을 건데 이런 반성도 많이 합니다. 또 나는 깨끗한데 뭐 다른 데만 그러느냐 이렇게 그런 논리로 하지 않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경영을 하다 보면 원칙 못 지킬 때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미래형으로 가자.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파기 회사 경영자도 바뀌고 그 마인드가 바뀌자 이거죠. 마인드도 바뀌고 검사원 마인드도 바뀌고 피해의식에 항상 젖어있는 비파기 검사원들 당당한 검사원으로 이렇게 마인드를 바꾸고 발주처도 이제 시각을 바꾸고 정부 규제기관 정부에서도 비파기 검사야말로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인데 이런 그 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이제 정부에서도 관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공동 책임을 가져야 되는데 과거에는 공동 회피를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비파기 검사는 방사선 면허자는 허가 받는데 내가 필요한 게 방사선 면허자다. 일반 면허자나 감독 면허자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사선 안전관리자는 방사선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관리자여야 되는데 내가 허가 내기 위해서 면허가 필요하다. 그런 면허로 이제 전략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방사선이 피폭이 안 되게끔 안전관리를 하는 그 역할이 주 업무인데 방사선 안전관리자 역할이 없죠. 그 허가 요건만 회사에서 맞춘다고 그러는데 내가 안전관리자로서 소임을 다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데 무슨 재주로 그걸 거부할 겁니까? 그래서 과거의 안전관리라는 게 참 정말 형식상의 안전관리로 많이 좀 비춰졌다. 비파기 회사에서는 두 사람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있어야 되죠. 감독면허죠. 결국 우리가 허가 받기 위해서 두 사람이 필요한 거다. 그런 형식으로도 많이 이제 재왔었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방사선 원자력 안전법이 강화되면서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의 어떤 권한도 강화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업무도 이제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야말로 제대로 된 이제 그 법령 규정을 통해서 제대로 된 방사선 안전관리가 될 시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요. 비파기 검사 단가가 싸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야간하고 방사선 피폭 맞고 굉장히 고소 작업하고 어려운 현장은 비파기 검사원들이죠. 그거 죽도록 일합니다.
그렇지만 그 작업을 위해서는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사선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자. 그 안전관리자는 법적으로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임금이 높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높다는 거는 전체적인 임금이 높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현장에서 죽어라고 일하는 비파기 검사원에 비해서 임금이 높다는 거죠. 안전관리는 안전관리를 하는 거고 비파기 검사원은 쉽게 얘기하면 생산을 하는 사람이죠. 생산을 하는 사람이 비파기의 어떤 임금이 100이라고 그러면 안전관리자는 130이죠. 그게 뒤바뀐 거죠. 비파기 검사를 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자가 필요하고 그 안전관리는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데 안전관리자를 뽑기 위해서 비파기 검사를 하고 있는 그런 뒤바뀐 현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땠습니까? 면허자가 구하기 힘드니까 방사선사, 그러니까 병원의 방사선사라는 거는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는 방사선사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제 비파기로 이제 유입이 되는 거죠. 왜냐면 면허 구하기 힘드니까. 그럼 비파기 검사는 산업 쪽 아닙니까? 산업하고 어떤 인체 하는 거하고는 틀리죠. 물론 방사선은 같다 하지만은. 그래서 그 방사선 병원에 있는 사람이 비파기 회사로 와서 산업 비파기란 개념이 아직 들어가 있지 않은데 어떻게 안전관리를 할 거냐고요. 그래서 참 그 법 따로 현실 따로 놓는 게 지금 비파기고요. 그래서 방사선 안전관리자도 비파기 공과대 나온 사람이 공업의 비파기 검사의 안전관리 또는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중심의 시험 출제를 해줘야죠. 고시 시험처럼 안전관리자 시험을 내놓고 왜 안전관리자 확보 안 했느냐. 그리고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바뀌어야죠. 비파기 검사원이 공부해서 안전관리자 되고 그 경험을 쌓아서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올바른 방향이지.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 의해서 그 면허를 확보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기관, 방사선 문제를 출제하는 이런 기관에서도 그런 측면을 해줘야죠. 우리나라에서 방사선에 대해서 가장 취약한 데가 어디입니까? 비파기 검사 아닙니까? 그럼 비파기 검사의 안전관리자가 다 방사선사가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사선사에 관해서 어떤 나쁜 쪽으로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의료 쪽 계통 아닙니까? 의료 쪽 계통이면은 의료 쪽 계통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거고, 이 산업 쪽에는 산업 쪽의 안전관리자가 필요하는데, 그 시험이 어렵다 보니까 비파기 검사원이 딸 수가 없어요. 딸 수 없는 시험을 만들어 놓고, 왜 안전관리자 확보를 안 했냐 하는 거죠. 물론, 비파기 검사가 험하기 때문에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잘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뭐 오면은 또 이 일 시키고 저 일 시키고, 또 임금도 싸고 하니까 안 오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지만은 이런 면허 제도도 분명히 정비를 해야 됩니다. 정말 방사선을 안전하게 하고 안전관리자 역할을 강화한다면은 그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그 면허를 따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허 제도도 상당한 지금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 방안으로 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거, 그러고 나서 못했을 때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게 옳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사선에 대한 사용 규제는 발주자와 무관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